다 사무직만 뽑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어떤 고용 노동 투입 의사결정도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보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과목은 지금 경제학 원론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역은 국가 경제 전체의 고용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계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뭐 너무 설명이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효과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인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시경제 전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텐데 우리가 그 변화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금융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뭐 다양한 시장에 이제 변화가 나타날 텐데 그러면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러한 분석의 틀이 없으면 우리가 고용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이며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노동시장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고 이러한 다양한 거시경제 정책을 분석을 합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한 주 지나 2주 돼가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효과가 어떤 식으로 파급될 것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용을 할 텐데 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꼭지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섹터가 바로 노동시장이고 그 섹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분석해요. 물론 조금 더 정교하게 모형을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 노동 공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3장에서 보려고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분석을 해요. 지금 우리는 노동시장 하나만 지금 딱 보고 있지만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시장들이 복합적으로 막 서로 인터랙션하고 중앙은행이 뭐 금리 정책을 하고 통화 정책을 하고 재정 당국이 재정 정책을 하고 그러면 막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잖아요. 서로 시장들이 상호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트랙해야 되는데 그걸 다 따라가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매우 복잡하면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거시경제학자들이 AI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이렇게 생겼다. 자본시장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다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스타팅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변화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 얘기들이 이제 23장의 전반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교육 수준과 스킬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별의 차이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출발점에 서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더 분석의 틀을 분석의 도구를 정교하게 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내공이 조금 더 강해지면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이제 고기를 잘라야 되는데 제가 기술이 부족해요. 그러면 저한테 매우 날카로운 칼을 어, 정육점 사장님이 저한테 주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아마 그 좀 무딘 칼을 줘서 그 다음에 아마도 잘 잘라지는 잘 잘리는 부위를 저한테 줄 수도 있고요. 제가 다룰 수 있는 도구는 아마도 우리 사장님이 다룰 수 있는 도구보다는 조금 더 약하거나 조금 더 단순하거나 조금 더 무디거나 이런 도구를 저한테 주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도구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단순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매우 어렵고 매우 복잡하고 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도구를 사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물론 어려운 측면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석의 방법이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멀티태스킹의 문제인 것이지 이 자체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 경제학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고급 거시경제학을 한다고 해서 매우 고급스러운 것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노동 공급 측면으로 가서요. 노동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에는 가계가 있고요. 노동 공급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면 하우스홀드, 가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한 디맨드 커브를 이야기할 때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살펴봤던 것처럼 노동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계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일을 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가를 갖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다른 액티비티에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중에 과연 얼마만큼을 일을 하는 데 쓰고 얼마만큼을 뭐 가사노동, 얼마만큼을 이제 여가에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면 사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도 생각해야 돼요. 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임금 소득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그만큼 힘들겠죠. 일을 많이 하면 힘들어요. 일을 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행복한 것이지 일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가져라.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서 교수가 된 게 아니고요. 경제학을 하고 싶어서 교수가 된 거예요. 경제학을 할 수 있는 거시경제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KDI 같은 곳에 가서 일도 해봤고 한국은행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데서도 일을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리서치를 할 수가 없어요. KDI나 한국은행만 해도 이게 기관에서 원하는 조직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 조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리서치를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학교에 가면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연구를 하든 연구만 해서 연구 결과물만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제가 뭘 해야 되냐면 강의를 해야 돼요. 실제로 강의가 즐거운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강의가 싫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경제학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곳은 미국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못 갔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조금 이제 방향 전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찾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를 하려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요. 여러분에게 맞는 일이 다 있어요. 제가 KDI도 있어보고 한국은행에도 있어보고 삼성경제연구소에도 있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지만 그거 하다 보면 거기에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 어느 조직,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적성에 딱 맞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돈 받아야 되잖아요.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대학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리서치만 하고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티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티칭도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의 어떤 스탠다드를 제가 맞춰서 그 컨텐츠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한테 요구하는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인 거잖아요.